네, 그럼 우리 다시요. 밀도라는 개념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철과 물과 스타이로폼이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철은 무겁고요, 스타이로폼은 가벼워요 라고 표현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겁다, 가볍다라는 것은 질량이나 무게는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질량이나 무게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스타이로폼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자, 그리고 철의 경우는 요만큼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당연히 스타이로폼이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요, 스타이로폼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좀 익숙치가 않으시죠? 자, 여러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밀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물을 준비할 거고요. 아까 전에 준비했던 이따시만한 스타이로폼을 물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요, 스타이로폼이 가벼워서 물 위에 떠버렸네요. 자, 요만한 철조각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철조각이 무거워갖고 아래로 가라앉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가 가볍다, 무겁다, 바꿔 말해서 뜬다, 가라앉는다 라는 표현은요, 질량도, 무게도 아닌 바로 밀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밀도에 관해서 배우신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었던 걸까? 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무언가를 비교할 때는 같은 조건, 다시 말해서 같은 크기당 질량이 철이 더 무겁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철과 스타이로폼을 똑같은 크기로 준비를 하고 질량을 달아보잖아. 당연히 철이 무겁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밀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할 때는 같은 크기당 질량을 비교해야 돼. 같은 크기당 질량은요, 철이 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철이 스타이로폼보다 밀도가 큽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요,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밀도라는 것은 같은 크기당 질량이라며 크기를 나타내는 양이 있었죠. 우린 이것을 부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은 크기당 질량이니까 바꿔 말하면 같은 부피당 질량입니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밀도 공식은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부피가요, 10ml입니다. 그리고 질량이요, 10g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10ml분의 10g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잘 몰라도 답은 1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이라는 물질의 밀도가 되는 거야. 자, 이 밀도 공식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뿐만 아니라 밀도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섞여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났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밀도 공식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객관식 문제에서요, 보기로 밀도 공식에 관해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보기가 나왔습니다.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나 장난한 거 맞죠? 당연히 맞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자, 두 번째 보기 나갑니다. 자, 밀도는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이 밀도라는 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야. 자, 밀도는 뭐라고요? 같은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한 번 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기억했다면요, 밀도의 정확한 의미도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사실요, 같은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분수꼴로 밀도를 나타냈단 말이야. 자, 너희들이 분수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약분이죠. 자, 약분을 하고 나면 결국 분모에 남는 것은 1밖에 없을 거야. 자, 결국 분모는요, 1ml가 되건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건 1리터가 되건 결국 1이라는 부피가 남게 될 건데, 우리가 이것을 과학에서는
단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같은 부피당 질량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던 거죠. 자, 그래서 공식과 의미는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한번, 밀도는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요. 다시 말해서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공식을 알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 역시도 파악할 수가 있다. 자,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부피의 단위로요, 세제곱 센티미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질량의 단위로서는요, g을 썼습니다.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인데 이제 익숙하시죠? 우리가 단위를 쓸 때는 나누기를요, 컴퓨터체로 써주시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요, g/,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또는 이런 단위도 되겠다. 결국 밀도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 나누기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의 단위로는 g을 썼습니다. 나누기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를 쓰는 거야. 그럼 g/ml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쓰고요. 부피의 단위로 세제곱미터도 되겠지. 그래서 kg/세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요, 공식만 제대로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야. 밀도는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밀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밀도는요, 이번 소단원의 주제처럼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다른 물질과 구별이 된다는 건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값도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마다요, 각각 고유한 값을 가지게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 지구상에서요, 밀도를 1,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g/ml를 가지는 값은요, 물밖에 없어요. 니네 집 물이 되었건 우리 집 물이 되었건 같은 종류의 물질이지. 그럼 당연히 밀도는요, 1g/ml 또는 1g/세제곱센티미터로 무조건 같을 거야. 자, 그런데 에탄올입니다. 절대로 밀도가 1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구별이 가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러한 물질의 특성들은요, 물질의 양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양에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끓는 점도 그렇고요, 녹는 점도 그렇고요, 어는 점도 그렇고요. 물질의 양이 많건 적건 간에 딱 정해진 값 하나로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물질에요, 밀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부피값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그래서 부피를 딱 달아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세제곱센티미터 덜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저울에다가 질량을 달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지? 라고 했더니 2g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질의 밀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세요. 2가 되겠죠.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세요. 질량의 단위 나누기 부피의 단위가 될 겁니다. 아, 결국 2g/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를 가지는 물질이었구나. 자, 그리고 이 옆에도 물질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두 물질은 똑같죠. 단지 양만 많은 겁니다. 자, 그럼 밀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똑같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물질의 양에 관계없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라면서, 그럼 정말로 같은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봐도 크기가 어때? 딱 2배잖아. 그치? 너무 잘 그렸어. 자, 그래서 부피를 재봤더니요, 얘는 2세제곱센티미터 덜합니다. 자, 그리고 질량을 달아봤습니다. 얘들아, 당연히 크기가 2배가 되면 질량도 2배가 되죠. 그래서 부피가 2배가 되면 당연히 질량도 2배가 될 거야. 이거는 저울에 다나 마나라고요. 자, 그럼 역시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세요. 2분의 4니까 2가 나오고요. 단위는 단위끼리 g/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밀도 값이 같네. 밀도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라면서 밀도가 같다라는 것은요, 같은 물질이구나. 같은 물질이라면 물질의 특성이 같다, 밀도가 같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 역시도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값, 더 정확하게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었을 때요.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고요. 밀도가 큰 물질이 있을 거야. 바꿔 말하면 스타이로폼이 있고요. 철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요? 항상요, 위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밀도가 큰 물질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겠지. 그만큼 밀도가 커요.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라앉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뜬다, 가라앉는다 의미는 무엇이라고? 질량이나 무게가 아니라 밀도구나 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지금 보니까 정말 예쁜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래쪽 물질, 뭔진 몰라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그 위층에 있는 물질 B입니다. 그 위층에 있는 물질은 C고 그 다음 D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물질들은요. 모두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며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이니까 층을 이뤘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가라앉아 있는 가장 아래층의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A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위쪽에 있는 떠있는 물질 D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을 준비하고 나서요. 철과 스타이로폼을 넣었을 때 철 같은 경우 물에 안 녹잖아요. 그리고 밀도가 커서 가라앉았던 거고요. 스타이로폼 역시 물에 안 녹잖아요.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떴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밀도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물이고요. 스타이로폼이 될 수 있다. 정말 쉬워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밀도의 개념을 모르셨기 때문에 밀도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뜬다, 가라앉는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단위 부피당 질량인 밀도를 의미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